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은 이제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독립협회가 백성들의 계몽을 강조했고 또 이권 침탈을 저지하려는 그런 활동들을 벌였다고 한다면은 과연 고종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즉 독립협회를 거부했다면은 과연 고종은 어떠한 방향으로 조선의 상황을 개혁하려고 했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독립협회가 했던 한 가지 활동은 고종이 빨리 돌아와라, 고종을 환궁시키려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고종이 다음 해에 바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돌아올 때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게 됩니다. 덕수궁은 예전 이름은 경운궁이라고 했는데 경복궁이 아니라 덕수궁으로 돌아온 이유는 뭔가 꺼림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고 그 수많은 일본 군들이 돌아다녔던 그런 공간이 바로 경복궁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꺼림칙하다라고 해서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덕수궁으로 돌아온 뒤에 이제 황제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즉 예전에는 단순히 왕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황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동아시아의 질서를 보면은 중국의 황제를 중심으로 여러 다른 지역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공 질서를 갖게 되었을 때 황제의 명칭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게 되면은 무조건 황제보다는 한 단계 아래여야 했어요. 그래서 조선도 왕이라는 국호를 이용을 했죠. 국호가 아니라 명칭, 왕을 부르는 칭호를 왕이라고만 했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는 전통적인 이 사대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우리도 너네와 같은, 그리고 여타 다른 나라와 같이 똑같은 지위에 국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왕이 아니라 황제라는 칭호를 쓰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황제로 바꾼 이 칭호의 변화는 칭호만 바뀐 것이 아니라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자주적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대한국 국제라고 해서 이거는 법을 의미를 해요. 몇 년 뒤에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모습들을 법률로서 정하게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전제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황제에게 모든 권한들을 다 집중을 시킵니다. 군권, 사법권, 행정권 모든 것들을 다 집중을 시키죠. 이것은 독립협회가 지향을 했던 의회정치와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종은 이런 방향으로 조선을 바꿔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의 정책 변화를 우리가 구본신참이라고 합니다.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은 참고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은 과거의 것에 있어요. 전제적인 과거의 정치, 과거의 사회 모습 그런 것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특징에 따라서 실시된 개혁이 바로 광무개혁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무개혁의 특징은 첫 번째, 군사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어느 누가 쳐들어와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교육을 진흥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독립협회나 다른 여타 많은 개화 세력들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식산흥업이라고 해서 산업을 육성시키고 마찬가지로 산업을 부흥을 시킨다 라고 하는 것인데, 상공업을 진흥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계 발급 사업을 전개합니다. 지계라고 하는 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토지에 대해서 정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어떤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서양 애들이, 일본 애들이 쳐들어오고 땅을 빼앗아 가면서 이 땅은 내 땅이요, 이 땅은 빌린 것이요, 이 땅은 언제 내가 거래를 했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유권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을 하죠. 이런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시기적으로 이미 너무 늦었어. 일본의 그리고 서구 열강의 침탈이 너무 커서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당장 이런 여러 사업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자금들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서구 열강들도 방해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들이 황제 중심이고 황제 측근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능력을 보고 뽑힌 걸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인맥, 친척, 그런 이유들로 사업을 담당하게 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부정, 부패의 문제가 상당히 심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진척이 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4년에 이제는 일본이 종소리예요. 네. 학생들이 넘어왔다. 모두를 위해 꼭 실천해 주세요. 마스크를 항상 쓰고 생활하며 쉬는 시간에는 꼭 코로나 때문에. 펴주세요. 화장실에서 줄서기 예절을 지키고 복도에서는 우측 손님 한 줄로 걷기를 지켜주세요. 네. 끊지 않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일본이 러시아와 단판을 짓고 조선을 아예 먹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러일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러일 전쟁 때가 되면은 이제는 이런 노력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일본이 하나둘씩 조선의 대한제국의 여러 권리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